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경제부장 안형영입니다. 지금 제가 출연하는 게 지금 두 번째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금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네 차례나 부동산 세금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일단 5월 9일 날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이것은 연장을 할 거라고 봤던 것은 당신들의 착각이다. 이런 식의 메시지였고요. 만약에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정부 정책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버티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유세도 강화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고 웬만해서는 세금은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바꾼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의 어떤 인식에는 이것은 세금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때 잘못해 놨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때 내려졌던 세금 중과 정책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는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꿨습니다.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최대한 낮추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도 최대한 낮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유세의 어떤 부담을 덜어줬고요. 양도세 중과와 관련돼서도 1년마다 계속해서 연장을 하면서 이 지금 중과를 유예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어떤 생각인 것 같고요. 이걸 정상화시키겠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어떤 세금 정책 제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의 세금 정책이 그동안 실패한 정책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양도세 중과를 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 결국에는 집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녀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번에도 분명히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은 버티게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 버텨봐라. 그러면 우리는 보유세 폭탄을 던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 아마 정신병원에 가야 될 거예요. 약을 좀 먹어야 될 거예요. 미쳐버릴 겁니다, 아마. 제가 아는 지인이 강남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거의 연봉에 가까운 돈을 종부세로 냈다고 합니다. 그분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미쳐버리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정말 징벌적 과세가 횡행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또 그걸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취재해 본 결과 시장은 조금 정부의 예측, 정부의 판단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먼저 노도강 지역,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걸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5월 9일까지 세금을 팔 수 있겠느냐, 이런 문의들이 있었죠. 그런데 강남은 잠잠합니다. 강남이 잠잠한 이유는 이미 강남에 입성한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로 정리했다. 다주택자들도 다 집을 팔고 똘똘한 한 채만 남겨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강북과 강남의 어떤 온도차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가 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 지역에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의 가장 큰 어떤 특징은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주택자가 지금 세를 낀 매물을 5월 9일까지 팔아야 된다. 그러면 세입자가 깨어 있는데 팔 수 있습니까? 못 팝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입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세입자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세입자를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내가 1,000만 원 줄게, 2천만 원 줄게. 제발 좀 나가줘. 그러면 세입자가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새 전세난이 심각합니다. 전세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1,000만 원 받아서 나간다고 쳐요. 그런데 전세 보증금을 올려줘야 됩니다.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나갑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세입자가 한 번 들어오면 2년이 아닌 4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팔라고 합니다. 어떻게 팝니까? 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증여.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증여를 하면 토지거래 허가제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 증여입니다. 내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자녀에게 그냥 증여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세를 낀 집, 부담부 증여라고 하죠. 부담부 증여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세입자가 껴있는데 어떻게 실거주를 합니까? 못하죠. 부담부 증여도 못합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안 팔게 되는 겁니다. 안 팔게 되는데 이재명 정부는 거기다가 보유세 폭탄을 때린다? 그러면 미쳐 돌아가시는 거죠. 이제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뭔가 잘못됐다. 제도를 펼치는 순서가 잘못됐다. 만약에 이렇게 할 거였으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나중에 하고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애진작에 발표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다주택자들은 팔겠죠. 그러고 나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했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실시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집을 팔아야 됩니다. 다주택자들 집을 못 팝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제 후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다주택자가 살고 있는 집을 팔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주택자가 살고 있는 집을 두 채가 있는데 자기가 사는 집을 팔면 이것은 세금 혜택이 별로 없죠. 원래 1주택자면 몇 가지 양도세, 비과세도 되지만 다주택자가 지금 2주택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도 안 되고 장특공제도 안 됩니다. 나중에 투자용으로 있던 것을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다주택자가 미쳤다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먼저 팝니까? 물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투자용과 임대를 주고 있는 매물과 비교했을 때 양도 차익이 크지 않다고 하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주택자가 사는 집이 더 가격이 높고 양도 차익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각종 세금 정책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잘못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나서서 저렇게 4차례나 메시지를 내보내는지도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있고 그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있는데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고 나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어떤 속마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분명 시장은 지금 혼란스러운 분위기고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좀 더 세심한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고 보자. 부작용은 나중에 보자.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부작용까지 다 감안해서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